안녕하십니까. 아는구TV 이승훈 작가입니다. 태풍 흰남노에 어떻게 피해는 없으신가요? 우리 진보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2번 찍은 이찍 여러분들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그 재난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표절 방송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으로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은 나라의 영부인도 표절 의혹에 시달리는데 일개 국민 나부랭이가 뭐 같이 좀 표절 좀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지금 이게 왜 표절이야? 소재만 같이 우리는 우리 창의성을 가지고 아닙니다. 어디서 거지. 들은 듯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내용으로. 우리는 일개가 아니고 일고개 국민이에요. 그렇지. 아닙니다. 저는 일개 나부랭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흰남노 와중에도 슈퍼챗 좀 받겠다고 맞습니다. 막 가서 서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돈 앞에서는 뭐 목숨도 그냥 걸더군요. 예. 그러니까요. 참.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요. 예. 신나서. 난 외국 사람이 그거 들어가는 것만 봤는데 한국 사람도 있었군요. 예. 참 그런 걸 보면서 요즘에 막 돈 벌겠다고 날라다니는 그런 또 새로운 플라이들이 참 떠오릅니다. 예. 그냥 똥파리라고 하세요. 플라이라고 영어를 쓰십니까? 똥파리들이. 똥파리야. 이스트 플라이. 이스트 플라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실은 오늘 김성수 평론가님하고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에 또 방송을 하셨었잖아요. 오전에. 예. 이분은 여사님 표절 논문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방송하시던데 그 얘기 똑같이 또 해주세요. 똑같이.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낮에. 오늘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제가 좀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우리 지금 이재명 지금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자기가 이야기한 것 중에 협박받았다. 그게 협박으로 느꼈다. 협박을 느꼈다. 그게 백현동 건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진실이 사실은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야, 여기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닌데? 보면은 백현동을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왜 그렇게 밀어붙였느냐. 사실 협박을 받을 만큼 그런 밀어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하고 너무 많은데. 그럼 목요일날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고편인데 지금 다들 듣고 계시겠죠. 예고편을 너무 많이 남발하나. 하나는 요즘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야기에 지금 시사 뉴스타파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2탄 3탄이 곧 나올 거예요. 뉴스타파에서. 그런데 그 뉴스타파의 2탄 3탄이 나오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생겨요. 와. 흥미진진하다 이거. 흥미진진해. 우리 방송이 이런 방송이었어? 너무 막 흥미진진한데. 근데 좀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다음에 선풀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아는구TV가 막 알려지면서 막 그냥 구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악플을 달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악플을 달아 왜? 아니 이 세상 그렇게 할 일 없어요. 왜? 선풀로 북돋아 주시고요. 악플을 달아주실 분들은 항상 그런 걸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악플을 달다가 나중에 금융치료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감당되실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협박이 돼. 아니. 이 사람 아주 웃겨 진짜. 아니 금융치료 러시안 캐시라고 하면서 찾아갈 수 있어요. 뭔 잘만 있습니까? 저는 그냥 직접 뵙겠다는데. 러시안 캐시. 야 뛰어들어가서 캐시 주세요. 야. 직접 뵙겠다는 건데요. 오히려 근데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일단은 오늘 사건이니까 오늘 일어난 일이니까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박사 논문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오늘 이제 범학 국민검증단의 대국민 보고회 및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그러니까요.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표절 정도가 아니라요. 맞아요. 지금 여기서 검증한 건 논문 딱 4개만 했습니다.
그렇죠. 논문 4개, 딱 4개입니다. 숙대, 석사 논문 이런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숙대가 알아서 할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4개를 보다가 이 교수님께서 탄식을 하더라고. 이거를 검증의 가치도 없는 걸. 검증단 교수님들 자체가 검증의 가치도 없는 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왜 이걸 보고 검증을 하고 있지? 예. 이건 검증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논문도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안 쓰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예.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논문 쓰려고 제대로 쓰려고 하면 힘들죠. 제가 한 3번 리젝트 당해봤고. 네네네. 그리고 리젝트면 이제 반려 뭐 아니면 취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획서를 딱 제출해요. 거기서 빠꾸. 야 이거 뭐 이런 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겠어? 이 말 한마디면은 그냥 완전히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심차게 계획서를 갖다 수정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학로의 연극들을 갖다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 있어. 그러니까 모르지 지가. 지가 아무리 대학원장이라도 대학로에서 연구를 해봤어. 지가.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다 기획서에 다 써놨더니 오케이가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 또 그러면 내가 자신 있잖아. 그건 어디도 없는 그렇죠. 경험담이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내용. 해가지고 그냥 거의 논문을 다 써갖고 왔어. 썼는데 또 그걸 딱 보면서 이거 누가 궁금해해? 야 논문의 길이 정말 힘드네. 다 거의 다 써갔는데 이거 누가 궁금해해?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또 한번 반려를 당하고 또 반려당하고.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석사학위? 석사예요, 석사를. 그것도 언론대학원이라고 하는 특수대학원에서 거기서 그렇게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언론대학원은요 리포트를 써냈는데도 시내 21에서 그 인용을 했다고. 시내 21은 영화 잡지 시내 21 던져버렸어 교수가. 거기도 영화 전문가들이 다 이거 딱 이렇게 들고. 어머나 이따 자료인데. 이렇게 던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쇼크 먹어가지고 아니 리포트를 왜 저렇게 던지냐 그러더니 아니 시내 21에서 인용을 달아요? 이게 글을 쓰는 기본이 안 돼 있네. 딱 그런 거야 교수가. 시내 21 정도면 그래도 나름 권위 있는 영화 잡지 아닙니까? 그래도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 아예 글에 쓰지 않는 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학사 때 훈련을 못 해갖고 저러고 있다는 거야. 야, 근데 그거 진짜 맞는 말이네요. 또 그거를 김명자한테 적용하면은 눈앞에서 그렇죠. 완전 찢어버려야지 이거. 찢어가지고 그냥 불 태워버려야 돼. 그거를 완전히 사과 주듯이.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대학원에서 논문을 갖다 쓰다 보니까 3번 리젝트를 당하고 마지막 3번째는 너무 눈물겨웠어요. 이제 내일이 논문이 마감이야. 그거 이제 인쇄를 하지 않으면은 제출을 못해서 가는 날이야. 이렇게 뽑아야 근데 되니까. 내가 나름대로 영어를 막 써갖고 왔는데 우리 그 진짜 마음씨 좋은 중간에 이제 그 여러 지도 교수가 있잖아요. 5명인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학 원장은 아예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맨날 욕이나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정말 가까운 데서 나를 진짜 챙겨줬던 교수님이 있어. 한 분이. 그 한 분이 영문 초록을 딱 줬는데 갑자기 받고 나서 한숨을 야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지금 갖고 오면 어떡하니? 그래서 조마조마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야 문장이 말이 안 돼. 그때 그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루밖에 안 됐는데 영문 초록을 써왔는데 그렇게 써온 거야 내가. 근데 나는 또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크로스 체크도 받았어. 그런데 이제 전문 연구가가 보기에는 이거는 영어가 아닌 거야. 영어가 콩글리시인 거야. 거기에 유지가 들어갔었나요? 유지가 들어갔을 리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아니 청장님 진짜 난 너무 모욕스러워 지금. 아이고 유지라뇨.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그때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 그 우리 여사님처럼 해피 캠퍼스에서 좀 이렇게 좀 다운 받고. 해피 캠퍼스도 없었어 그때. 그때 해피 캠퍼스가 오래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근데 청장님 해피 캠퍼스라고 아세요 혹시?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논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료들이 관련된. 거기는 논문이 아니라니까 초, 중, 고 애들이 리포트 낸 거예요. 리포트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숙제 내주면 그 숙제를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야, 이거 가지고 나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올린 거야. 그걸 누가 베끼니 그거를. 근데 그걸 누가 베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부인은 그걸 베꼈잖아.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거죠. 베꼈다는 의혹이 있는. 의혹이 아니야 이제 증거가 나왔잖아. 증거 나왔습니다. 예. 지금. 예. 김건희 씨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필리핀의 그 누구죠? 그 구두 이멜다는 저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멜다는 구두에만 욕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나름 철학이 있어요. 그렇죠. 구두 그러니까. 철학이. 근데 이 사람은 학위에다 욕심을 내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 성의가 없어. 성의가. 이 정권은 내가 얘기했지만 성의가 없는 정권이에요. 너무 성의가 없어. 아니 최소한의 한동훈이 딸처럼 뭐라도 영어 단어라도 바꾸는 그런 얘기가 성의가 있어야 되잖아.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유지해놓고 그냥 하잖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영어로 그대로 썼으면 표절이 될 수 있으니까. 아하. 유지라는 데는 없잖아요, 어디도. 그것도 나름 머리를 굴린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잠깐만요. 자료를 좀 전반적으로 지금 얼마나 표절률이 있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꾸 끼어들지 말고. 죄송합니다. 예.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저도 돈 받았으니까 해야죠. 뭐라도. 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총 한 120여 페이지 되는 박사 학위 논문이 11페이지서부터 13페이지는 그 사전을 그냥 베꼈어요. 사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인터넷 뒤지다 보면 나오는 그런 개념 정리해주는 그런 사전들 있잖아요. 그걸 베꼈어. 그 다음에 뭐 13서부터 17페이지까지는 아예 교수님 그 구현상 박사의 논문을 베꼈어. 그리고 뭐 18페이지서부터 뭐 20 몇 페이지까지는 해피 캠퍼스와 그다음에 블로그를 베꼈어. 뭐 이런 수준이야 전부. 네. 그래도 잘 짜집기는 잘 했는 모양이죠. 짜집기를 잘했을 리가 없죠. 너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글의 문체나 뭐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네네. 지금 저희 증거들 나왔지만 저게 김건희 논문하고 구현상 논문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숙대 교수하시는 구현상 씨라는 거. 그런데 저런 식으로 증거를 다 첨부를 했어요. 일일이. 그래서 저분이 직접 썼을 거라고 의심되는 곳은 39페이지서부터 77페이지까지 딱 그건데 그것도 그 안에서 필체들이 너무 문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누군가한테서 본 건데 구글로 안 나와서 좀 성의 있게 좀 손댄데 거기가 그러니까 좀 성의 있게 손댄대요. 나머지 너무 성의가 없어서 구글링을 했더니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막 튀어나와. 직접 가서 들어가 보셨다면서요? 직접 다 들어가 봤어요. 링크해가 다 들어봤는데 소름이 돋아요. 그 정도로 똑같아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딱따구리 그 산골 딱따구리 이런 그런 분이 해놓은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 들어가 봤더니 그 글이 고스란히 똑같이 진짜. 그리고 또 무슨 그 궁합 보는 그런 점집 홈페이지가 있어. 그 홈페이지에 갔더니 그것도 그대로. 야, 사주팔자 막 관련 블로그. 국민대학은 그래야지 박사학위를 주는 모양이죠. 국민대학 박사들은 다 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국민대는 안 나온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근데 학교 차원에서는 대응을 하겠죠 이제는. 논문에 860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 중에서 그야말로 거의 똑같다고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 220문장이 토시 정도만 다르고 거의 똑같은 게 220문장이에요. 와, 거의 4분의 1이 거의 너무 성의가 없잖아. 한동훈 딸은 그래도 저걸 바꿨다니까. 그래서 너무 그냥 출처 표시 없이 똑같다고 하는 게 220개까지는 안 돼. 좀 접속사 바꾸고. 그렇죠. 약간은 그리고 뭐 다른 단어. 어미 처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경멸, 거를 멸시 이런 단어로 바꾼 거야. 능멸. 그렇지. 능멸 이런 걸로. 그런 성의도 없어. 야, 이거 너무하네. 야,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한동훈 딸처럼 딸만도 못하네. 그 전체 논문이 147쪽인데 출처가 제대로 표시가 되는 게 8쪽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논문에서도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출처를 그래도 밝혀서 어디서 내가 뭐 이걸 따왔다 아니면 영감을 얻었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밝힐 수가 없죠. 블로그인데.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뭐 퍼왔습니다라든지 블로그에서 퍼왔다고 해요? 딱따구리님 감사합니다. 한줄 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써줘야지. 양심이 없어 딱따구리인데. 야, 그 정도 해줘야죠.
야, 왜 아까는 잘하더니 또 갑자기 시키면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근데 그때 왜 자기 사업체에서 사업 계획서 내는 것도 그대로 예, 그게 맨 마지막 맞아.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도 사업 계획서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모티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바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거야. 진짜 특허권이나 사업체 사업 계획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기껏해봤자 그 아바타의 줄바꿈 이 정도를 해놓은 게 다예요. 그러니 이거를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교수질을 하면 안 돼. 교수질이라고 내가 얘기할게요. 교수를 하면 안 돼. 그리고 5개 대학에서 교수를 임용하는데 저런 이력서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애들은 진짜 그냥 그거 내려놔야 돼. 그 대학에서 그런 직원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교수 임용할 때 다 논문을 제출해요. 그쵸. 내가 처음에는 미쳤다고 내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논문을 200권씩이나 왜 뽑아갖고 앉아있었나 그랬더니 거기다 갖다 주느라고 다 써. 아, 여기저기 근데 앞으로 저 논문이 교재로 사용되지 않을까요? 아니 상상도 못된다. 야, 끔찍하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표절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그걸 교재로 사용돼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면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 표절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내용 표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엮어놔도 내용이 똑같은 거야. 근데 남들이 한번 발표를 해놓은 창의적인 어떤 글들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놨다 그래도 똑같은 취지가 나오면 이거는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표절이라고 해가지고 좀 약한 표절에 해당하는. 근데 문장 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멸을 능멸로 바꿔놓고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문장 표절로 해서 심각한 표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념어를 그대로 쓰는 표절이 있어. 개념어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용어 정의 이런 거 있잖아요. 용어 정의. 애니타란 무엇인가, 아바타란 무엇인가 이런 용어 정의를 내는데 이거를 인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써. 그대로 똑같죠. 그러면은 이거는 단어 표절이라고 굉장히 무거운 그런 그 표절로 쓰는 건데 이게 다 골고루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절대로 인용하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인용하면 안 될 것들이 블로그 글이라든가 그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학술적인 크로스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절반이야. 그렇죠. 대부분이 블로그가 해피 캠퍼스 절반이야. 그걸 그대로 또 논문이라고 발표를 해버렸으니, 근데 그걸 또 오케이를 다 해줬으니, 그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날 보니까 5명의 그 논문 심사 교수들이 글씨체가 다 똑같았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도장도 그 뭐 목도장 세게 가지고 찍는 것처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거 보니까 그 자체를 이미 의심스럽게 하는데 저런 정도면은 저는 진짜 이런 논문이야말로 표절의 전형입니다 하는 교재로 우리가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거 박사학위 논문이잖아요.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을 받기 위해서는 학회지에 3개가 게재가 돼야 돼요. 논문 3개가. 그렇죠. 그런데 그 3개까지 검증을 다 하셨어. 이 꼼꼼한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데 그 3개 중에서는 더 기가 막힌 논문이 있어. 제가 자료가 있을 테니까 아마 논문 C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분석이 되는 논문에 어떤 점이 총체적으로 인용이 됐는지를 밝히는 그 페이지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먼저 3개를 쓰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잖아요. 그게 그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박사학위 쓸 논문 자격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지입니다. 그때 그 유지 논문이 거기서 거기서 그 유지 논문이 그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고 하는 잡지에 2007년에 게재된 논문인데 그 논문에 유지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단어가 있잖아요. 그 논문은 신문 기사예요. 왜냐하면 절반이 신문 기사에서 복붙한 거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우리 리포트를 우리 언론대학원에서는 리포트를 복붙도 아니고 인용부 다 달아가지고 시내 21에서 실제로 학자의 글이었어. 그때 기고한 사람이 학자였다고. 그런데도
시내 21에서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네. 예, 이게 됐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이 사람은 조선일보, 디지털 타임스 이런 데에서 그냥 복붙했다니까요. 진짜 학사 논문도 사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사 석사하고 그 박사학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이 기본 개념 자체가 없는 개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이야. 이거는 논문의 결정체, 논문의 금자탑. 그러니까 논문 표절의 정수. 이거는 진짜 표절의 극한. 그걸 보여준 게 있어요. 논문 C. 이러고 안 나와봐. 큰일 난다. 아 진짜 논문 C 좀 보여줘봐. 자료를 좀 찾는데. 맨 마지막 쪽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김영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영진 교수님. 네. 김영진 교수라고 하는 분의 석사학위 논문이 제일 먼저 참조가 됐고 그 밑에 공저한 논문이라든가 또 그 개별적으로 다른 논문들이 한 10대 편 정도를 참조한 것처럼 돼 있어요. 참조. 예, 참조한 것처럼 끌고 왔다는 거죠. 예, 참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충격적인 거는 그거는 논문 하나만 본 거예요. 딱 하나만. 그 하나만 복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 김영진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에 들어가 봤더니 그게 다 있어. 거기 다 있었구나. 이거는요. 그냥 김영진 논문을 베끼려다가 의도치 않게 끌려 들어온 거야. 나머지 것들이 베끼다 보니까 같이 끌려 들어왔어. 알고리즘처럼 이것저것들이 그냥 두루루루루 그냥 따라 들어왔구나. 알고리즘도 아니야. 정리를 하고 그것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딸려온 걸 그대로 가져왔다. 네. 이런 무성의가 어딨습니까? 이런 무성의가. 요즘 애들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이렇게. 요즘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매장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붙을 할 때 김영진 교수의 논문 안에 거를 복붙을 하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송모 교수가 있고 이모 교수가 있어. 그럼 그거를 같이 다 긁어버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나중에 정리를 하거나 좀 빼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걸 긁어갖고 그냥 붙여놓은 거야. 보통 이런 걸 전문용어로 이제 쌍끌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에 싹 가져오니까. 쌍끌이에요? 쌍끌이죠. 저인망 아니에요? 저인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 것들이 또 있냐면 연구 방법, 그다음에 그 자료들을 표집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심지어 뒤에 결과, 그것도 똑같아요. 야, 이건 본인이 쓴 게 뭐 어디 있어? 본인이 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개탄하면서 해놨냐면 두 논문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도 표지는 바꿨으니까 그거는 표지는 바꿨을 그 맨 앞에 그러면 연구의 뭐 어떤 취지 이런 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기사야. 그 부분마저 신문 기사로. 앞부분은 신문 기사. 와. 연구 방법서부터는 전부 김영진 교수의 논문.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는 진짜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발견을 못했어? 한국 디지털 포럼아? 와. 너희 한국 디자인 포럼이라는 데는 도대체 무슨 그런 잡지가 어디 있어요? 뭐. 그게 학회지예요? 시표절 실태 이제 나오잖아요. 예. 시표절 실태. 여기 그 비주얼 실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정리해 놓은 내용에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도 여기 아주 다 참혹하다라고 하면서. 예. 근데 저거를 그 새로 보신 이번 교수님들이 한 열 몇 분이 된다 그러죠. 네. 그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시다가 그랬다니까요. 이런 논문을 검증할 가치조차도 없는 논문을 한숨을 딱 쉬시면서. 그런데 이거를 대국민대에서는 아무 그런 어떤 학위를 주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럼 국민대도 지금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됐으면은. 국민대학하고 국민의힘하고 자매결연 대학인가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같이 공유하고. 실제로 국민대 앞에 그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이름이 People's Power. 어디 많이 듣던 거네. People's Choice. People's Choice. People's 뭐라 하지? 국민의 집. People's House. People's House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거기서 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연구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학원 논문 쓰고 이러다 갈 데가 없어서 People's House에 많이 모인대요. 유독히 그 국민대학의 교수분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또
많이 가 계시고 경교롭게도 그렇군요. 야. 여기 나왔네요. 요겁니까? 자, 본 논문은 상기 학위 논문과 신문 칼럼을 그대로 복사하여 작성하였음. 특히 김영진의 한국외대 석사학위 논문에서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였음. 김명신이 작성한 부분과 김영진이 작성한 부분의 차이를 찾기 힘들다. 야, 이건 뭐 거의 빼박이네. 완전히. 이 논문은 표절이 매우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타인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이므로 다수 연구자의 학문적 업적을 탈취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와, 이거 정말 밑에 부분에 있네요. 거의 통째로 베낀 상태이므로. 네. 야, 이건 정말 창피할 일입니다. 창피할 일. 일국의 이 영부인이 논문이 이렇게 표절률이 높다라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걸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없죠. 세계 토픽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김명신이 직접 썼지 않고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맡겼을 것 같아. 근데 맡긴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돈을 많이 안 줬겠죠. 그렇군요. 그만큼 뭐 논문 대필할 때도 그래도 편당 한 300원 줘야 돼, 이 사람들아. 저는 100에 하겠습니다, 영부인님. 예. 저한테 주시면은 잘 여보세요. 표절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작가 출신이니까. 전 작가 표절하는 사람이 작가입니까? 아니요, 저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한번 지금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부터 표절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너무 부끄럽고, 이거 화가 나고. 웃음만 나오네. 이제 화가 너무 나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사실은 더욱더 문제가 될 만한 게 뭐 숙명여대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숙명여대에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9개월째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는 숙대도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빨리 발표하세요. 그렇죠. 이걸 갖고 왜 미적거립니까? 솔직히 숙대는요 국민대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동문들이 다를걸? 그럼요. 동문들이 만약 그거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동문들이 가서 불태워버릴 거야. 맞습니다. 니네 학교를. 숙대에 나오신 연예인 중에 전원주 씨라고 계십니다. 벌써부터 딱 세 보이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분이 숙대예요? 네, 숙대입니다. 그분은 숙대. 국민의힘이랑 가까워서. 굳이 여기서 말고 숙대로만 한정지어가지고. 근데 숙대 배현진도 숙대를 나왔어요. 배현진 씨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배현진도 자기 학교가 그렇게 더럽혀지는 거는 절대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아무리 그 정치적인 색깔을 그러더라도 자기 학교의 명예가 걸린 일인데 자기 명예도 걸려있지. 자기 논문도 다 그렇게 취급받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서승만 씨가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 줄 알아요? 승만 형 생각하면 내 척추 내라 이러고 있어. 지금 척추가 나가면서까지 14번을 리젝트 당하면서 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저승사 자원 입고 내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분 국민대학 박사예요.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날라갔어. 돈을 얼마나 냈겠어요? 14번 리젝트 당했으면. 사실 저희들 위에 선배들은 사실 국민대학이 그때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많이 국민대학이 많이 이제 저 학교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요. 지금 이 논문 하나로 완전 또 국민대 완전 그 이미지가 너무 실추될까봐 걱정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스카이가 있고 그다음에 서강연 그 성균 한양 여기가 있고 그 밑에 삼국지대학이 있고 삼국지도 못 꼈죠. 사실 국민대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전혀 낄 수가 없는 그런 데가 동양대였는데 그 동양대 교수였던 한 분은 지금 영전을 하셔갖고 광운대 교수가 됐습니다. 광운대는 후기에 서울대였는데. 진모 씨. 예, 그렇죠. 뭐 괜히 언급을 해서 죄송하네요. 관심도 없는 중단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말 좀 해보시죠. 이런 건 얘기 안 하더라고. 누가요? 진 그분요? 우리 기억소에서 저는 뭐 진라면 외에는 그렇죠. 진라면 얘기하는 겁니다. 진라면 그럼요. 순한 맛, 매운 맛 드세요? 저는 순한 맛 좋아합니다. 순한 맛 어떻게? 저는 뭐 순한 맛이 좋죠. 네. 우리는 전부 순해 이래서. 저는 뭐 신라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그냥 진라면으로 딱 가졌습니다. 농심은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농심은 참고로 전 진짜 참고로 농심을 안 먹은 지 10몇 년이 넘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아예 안 먹습니다. 농심하고 남양을 먹질 않아요. 저도요. 오, 형, 난 집에 삼성도 없어. 가전제품이. 삼성은 써요. 어쩔 수 없이. 할인 쿠폰이 저희 집. 나는 현대차를 여태껏 사본 적이 없어. 이 형 내가 봤을 땐 테슬라인데 이 정도면 테슬라야. 네. 현대차를 왜 안 사요? 그러면요. 현대 기아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우차만 사다가 도요타 타는 줄 알고 도요타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대우차만 사다가 망했어. 대우차가 쉐보레가 됐어. 티코소부터 사다가.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분위기 전환용으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저희가 그 썸네일에 원래 이제 이런 시간에 광고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광고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를 해주시던지 연습 한번 해볼까요? 뭐 광고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넘어가시죠. 근데 오늘 얘기가 많아. 오늘 아니 근데 성수대로에서 이 형님 그거 뭐 드시잖아요. 네. 뭐 드시죠? 강황 강황 심양단 이런 거 매번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저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저는 추천을 하자면 아임굿을 추천하고 싶어요. 아임굿이요? 그건 뭡니까? 아임굿이라고 숙취 해소되면서 에너지 음료인 게 꼭 숙취 때문에 아니고 평소에 먹어도 상당히 그 피로 회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요? 나중에 혹시 좀 광고가 저희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협찬이 많이 기억해 주세요. 제가 상태가 좋다는 건 간접 광고는 아닌데 I'm 굿입니다. 현재 좋습니다. 저희 상태가 좋으니까 바로 또 다음 얘기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는요. 사실 이제 저희 안홍구 청장님한테 메일이 한 통 왔죠. 메일부터 얘기하는 거야? 동영상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편지를 보낸 분이 있던데. 동영상 안홍구 청장님께 예제 그러면서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건 좀 아니고요. 그건 아니야. 이 형 늦게 와가지고 얘기가 좀 꼬였어. 형 그러니까 일찍 다녀 얘기가 꼬였잖아. 오늘 태풍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금 늦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안홍구 청장님하고 이제 좀 미리 얘기 나눈 거는 이제 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 이제 보스턴에서 어떤 분이 메일을 한 통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받았어요. 그 메일을 잠깐 뭐 그 앞부분만 살짝 좀 띄워주시면 뭐 어차피 또 같이 보면서 뭐 특정인을 뭐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공개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은 뭐 다 가렸고 내용인데 내용이 즉슨 뭐 이겁니다. 왜 우리 안홍구 총장님께서 이제 그 뭐 후원 관련해서 왜 한쪽의 편만 드느냐. 뭐 요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죠? 시탐사의 사태와 진실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공개 질문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메일을 보내와서 뭐 오죽했으면 보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메일을 다 상세하게 봤고요. 읽어보고 또 그분이 보내준 그 깨시민 이라는 그 링크를 제가 또 들어가서 또 읽어보고. 그런데 이분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절절했던 거예요. 자기 절실했던 거지. 그래서 저한테까지 이런 메일을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구 편이 아닙니다. 진보 진영의 분열이 되는 것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보 진영이 지금 같이 뭉쳐가지고 싸워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안타까워하던 중인데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와서 내용을 내가 쭉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근데 이 원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이제 잠깐 좀 하자면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 전 구 열린 공감 TV의 대표였던 정천수 씨가 미국을 가서 시민 포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미국 교민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그 모금 운동을 했던 일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모금 운동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 어떤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밝혀야 되고 목적이 뭔지도 목적도 밝혀야 되고 어떤 시기로 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돼요.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정천수 씨의 그 당시에 그 자격은 뭐냐면은 열린 공감 TV의 대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가서 사업 관계되는 설명을 한다는 것은 열린 공감 TV 지금 현재 더 탐사라는 법인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법인의 사업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민들이 거기에 뜻에 동의를 해서 돈을 모아줬는데 그 모아준 돈이 일부는 후원금으로 모아졌고 일부는 아마 그 투자금으로 넣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구분하지 않았던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투자금과 후원금을 구별해서 돈을 구별해서 받았었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중요 포인트 2개를 딱 짚어주셨는데 첫째, 사업의 주체라든가 또 사업을 하는 목적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에 대한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원은 후원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명확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투자금인데 투자금은 사실은 나중에 투자했다가 돌려받는 거거든요. 네네.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성공에 따라서 지분을 받기도 할 수도 있죠. 이익금을 또 가져가고 지분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까지기도 하고 원금이. 예, 그래서 그 투자는 빌려준 거하고는 다르죠. 네네. 자기 책임 하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후원금이라는 것은 아예 내가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찬동을 하니까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보태서 쓰세요 하고 주는 후원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구별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구별하다 보면 반드시 통장은 법인 통장으로 써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개인 통장으로 쓰면은 횡령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법인이 만들어진 다음이에요. 예전에 개국본 같은 경우는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법인이 만들어진 다음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그 법인 통장으로만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사실은 투자금도 받고 후원금도 받아가지고 법인 통장으로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그 통장을 만들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상태가 그런 구별이 전혀 없이 가서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찬동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가 지정하는 개인 이 계좌 번호를 불러주면서 거기다 넣으세요 하니까. 그분들은 그게 계좌가 법인 계좌인지 어떤 특정 개인 계좌인지도 모르고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넣었으면 분명히 투자금 같은 경우는 얼마 투자했다는 약정서를 배부해야 돼요. 다 받아야죠. 그거 안 받으면은 사기입니다. 나중에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통장에 넣는 걸로 가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또 후원금하고 섞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약정서 받으셨다면 좀 보여주시죠. 받으신 분. 약정서 없이 그냥 법인이 그 법인도 아닌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돌려줄 때 약정서가 있어야 돌려줄 수 있는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통장에 돈 들어온 걸로 가름해 버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미국의 이제 교민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보니까 미국 교민들은 우리가 그 교민들의 그 일부 그 단체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직접 우리가 돌려줄게. 그 자기들한테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더 탐사 입장에서는 정천수라는 그 법인의 대표가 가서 한 행위고 돈을 모았다가 만약에 교민들한테 그걸 그냥 맡겨놓고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돌려줬을 때 자기들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무책임하다고. 나중에 만약 문제가 있어가 돈을 못 돌려준다든지 못 받은 사람이 나오고 했을 때 자기들이 법인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 돈을 빨리 이 법인 계좌에 넣어라. 그래서 횡령을 사전에 막고 그 못 받아간 사람들이 없도록 하려고 자기들은 조치를 했고 교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가지고 가면 한국에서 다시 또 페이팔로 보내줘야 되고 그걸 돌려받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600불 이상을 받으면 그 증여로 의제가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600불 우리 돈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 받는다고 해서 증여세 낼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또 그 원칙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그런 이슈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데 한국에서 다시 또 페이팔로 받았다가 또 페이팔로 돌려주는 조치를 하느냐 이분들은 이렇고 이쪽 열린 공감 그 지금 더 탐사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받아가 우리가 돌려줘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 이 교민들 이 분들은 그 더 탐사를 지금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더 탐사 입장에서는 박대원 기자도 거기 파견을 가가지고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왔고 그다음 돈을 자기들이 돌려주면 자기들은 그 책임 의무를 다 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다. 왜 우리 이야기도 듣지 않고 사정 내용을 그 교민들을 보면 우리 모금거등 해보면은 참여한 사람들이 백인 백색이에요. 각양각색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그 후원을 한 사람, 투자를 한 사람, 뭐 또 다른 목적으로 넣은 사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가 그 다 섞여 있는 거를 일일이 다 그 사람들 확인을 아까 투자의 약정서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씩은 다 귀를 기울이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 더 탐사 입장에서는 이거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거 설명을 제대로 하고 이분들의 뭐를 요구를 하는지를 알고 잘 설명만 해줬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게 좀 부족했군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그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보 진영 유튜버들을 여러 군데 이제 두드렸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두드렸는데 진보 진영 유튜버들도 아이고 뭐 그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인데 내가 거기에 그 끼를 생각이 없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 아예 관심을 안 보였던 거고 그러던 차에 이 사람들이 시사타파를 찾아가는 이종원 PD를 만났다라고 이분이 또 편지에도 그렇게 쓰셨고요. 저희들한테 보낸 이메일에도 그 부분만 살짝 제가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탐사라고 이분은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제 더 탐사죠. 더 탐사는 문제 제기를 하는 현장을 함께 계신 교포들의 대화 제의와 진실 취재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진보 진영 유튜버 및 기자님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락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강진구 기자한테 편지를 쓰면서 진보 진영이 분열되거나 시끄럽지 않도록 빨리 수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연락이 온 것이 바로 이종원 PD 시사타파 이종원 PD였습니다. 이종원 PD는 자기가 미주 교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면 진보 진영 내에서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의 의견입니다. 이분은 메일을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자기들 상황이 그랬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확인할 기록은 없고 본인 주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시사타파가 자기들한테는 옳은 방송이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내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그리고 더 탐사는 마치 그 사실을 왜곡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래서 서로가 지금 그 갈등에 지금 이르러 있는 거예요. 얘기를 안 들어줬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얘기를 안 들어준 거는 또 이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강진구 기자와 기타 시사탐 더 탐사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뭐 고지를 하고 설명을 하고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시사 더 탐사 입장은 또 이런 거죠. 이분들이 이제 대표성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그렇죠. 사람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다 전체 다를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서로 자기들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진보 진영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걸 원치 않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교포들 이 주장하시는 이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또 이 시민 포탈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우리 진보 진영의 언론 무기가 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정천수 씨가 가서 어떤 의미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들어보니까 그 취지나 이런 거는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더 탐사는 어차피 이 사람들도 지금 포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진보 진영의 포탈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보수 진영에서 지금 입장에서 포탈을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대항해서 진보 진영의 언론의 그 지형을 좀 균형 있게 맞춰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포탈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포탈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들 포탈 그래. 그러면 다음 같은 게 포탈이지. 뭐 네이버 같은 게 포탈 아니야? 구글이 포탈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몇 개 있냐고요 지금. 몇 개 있냐고. 그래서 수익을 갖다가 내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이 포탈에서 수익을 뭘로 내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민 포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 다음과 같이 네이버와 같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포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포탈의 핵심은 뭔데요?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컨텐츠를 누군가 거기에 올려놔야 되고 컨텐츠를 올려놓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의 만족을 얻어야 돼요. 돈으로 만족을 얻던 내용을 올렸다고 하는 걸로 영향력이 생겨서 만족을 얻던 뭘로든 하든 기록으로서 만족을 얻던 그렇죠. 그렇게 만족을 얻는 것이 유지가 되려면 그러면 서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방대한 양이 있어야 되며 그 서버에 대한 비용은 누가 되며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그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누군가가 모아서 진짜 그 어마어마한 돈을 굴려가면서 그 포탈을 만들고 유지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죠.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포탈이라는 개념도 여러 군 어떤 언론이든지 다 들어와가지고 뭐 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언론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포탈이 진보 진영의 포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런 제대로 된 언론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진실된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언론들이 모여진 그런 포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선수 씨가 추진하려고 했던 포탈은 그런 개념이 없이 아무나 그냥 하면은 진보 진영의 그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포탈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아무거나 다 모아가지고 하는 포탈을 만드는 그런 상업적인 장사속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시민 포탈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손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끝없이 희생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죠. 이동영 작가가 지금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커뮤니티 한 달에 내는 서버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아직 로드가 많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베타 서비스 기간에 뭐 꼬이고 뭐 어쩌고 난리가 났어. 그런 불편함들을 갖다가 일반 소비자들이 다 감내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동영의 팬이니까 지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팬들은 그 이동영의 팬이기 때문에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그리고 거기서 있는 거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동영은 그 팬들이 거기 모여서 토론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노니까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근데 포탈은요. 그런 커뮤니티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일개인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들도 전혀 내가 보기에는 정천수 씨는 모른다고 봐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들어오게 하면 되지. 조선일보 들어오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 근데 사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 언론 환경이나 언론 지형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깊이 돼 있는 분들이 그게 이거 우리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일하는 거는 다 동의를 하지만 그렇죠. 그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까지 전문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더 탐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좀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뭐 펀딩을 하더라도 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천수 씨라는 분이 가서 미국 가서 그냥 혼자서 질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일로 해서 막 모금이 되고 있고 그 돈이 만약에 잘못 쓰여진다고 하면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걸 중지하고 돈을 자기들이 책임하에 전부 다 그런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돈을 여기 가져온 건데 그분들은 이제 그쪽에서 자기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하려고 했던 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더라고. 그 내용 속에 보면 그 깨심이라는 거기 들어가 보면 저도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니네들이 막어? 그리고 왜 우리가 모아둔 돈을 니네들이 가져가? 이 얘기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진짜 해야 될 건 뭡니까? 포탈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될 거는 싸우는 거잖아요. 윤석열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서로 오해가 이제 그렇죠. 이게 되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지엽적인 걸 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 청장님께서는 요거를 좀 법의 근거에서 세금의 근거에서 이제 봐주시려고 했다가 마치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듣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탐사에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제가 사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20억을 가지고 있다. 20억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천수 씨라는 분이 그 지금 주장하는 1억밖에 잔고가 없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냥 마타도예요. 그런 건. 그거는 1억이 이거죠. 이제 강진구라는 사람이 이제 주식을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을 한 거예요. 신주 발행을 해서 제3자 배정을 한 것을 그 사람들은 사실 동의를 했던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초에. 그렇죠. 그리고 정천수 씨 입으로도 방송하는 걸 보니까 5번이나 그렇게 주식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자기가 해요. 그래서 동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강진구 씨가 그걸 그동안에는 경향신문 소속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못 넘기고 있다가 이제 경향신문에서 퇴사하고 그렇죠. 난 뒤에 이제 넘기겠다고 해서 지금 넘긴 건데 그것도 지금 그 부정하고 뺏어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6개월이나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것은 그런 의사가 없었던 걸로 하고 나는 철회했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건 본인 혼자 아니 저 법인의 대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럼 법인 이사회에 그걸 안건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천수 씨가 조금 그 생각에 조금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는 부분은 이거예요. 법인하고 개인을 지금 구별을 못해요. 완전히 구별을 못해요. 이 열린 공감 TV가 지금 더 탐사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인은 그대로 그 법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자기 유튜브를 개설할 때 구글에다가 유튜브를 개설할 때 그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죠. 이메일 채널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니까 이건 내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법인이 만들어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인 재산이에요. 그럼요. 그 법인 재산이 귀속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법인을 만드는 순간. 법인을 만드는 순간에 그걸로 법인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주식을 51%를 그때 가지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그거를 법인에 안 넣었으면은 개인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쪽에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야죠. 뭔가를 했었겠죠. 그래서 그건 아닌 걸로 봐서는 이건 법인 재산이 맞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비번을 바꾼다. 그러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게 되는 거예요. 횡령이죠. 업무 방해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자기 통장 개인 통장에 넣었다. 안 썼다 하더라도 개인 통장으로 가져간 행위 자체가 이건 횡령의 문제가 더군다나 이 비밀번호를 바꾼다는 개념이 더 확장됩니다. 비밀번호를 바꿈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자기만 그것을 거기 들어가 있는 동영상이니 뭐니 이런 걸 자기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겠죠. 법인의 재산을 강탈한 거예요. 아하,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논박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다가 돈을 지금 민사소송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사소송을 해놨 뭐 15억을 달라고 정천수 씨가 그 더 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법인 재산은 소송해가지고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일단 법인이라는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담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월급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든가 배당. 그다음에 주주로서의 나중에 생긴 수익이 있으면 그걸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받아가려면 이사의 결의가 있어야 되죠. 주총회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해줘야만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당을 받지도 않고 돈을 내놔라. 쌈짓돈같이 가져가듯이 막 가져갔으니까요. 그 법인이라는 거를 지금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 재산을 하고 법인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 개인의 재산인데 그것을 법인에 넘기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애초에 그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민사소송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까. 쓰지도 않았고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주주로도 또 등재가 돼서 30%가 주식이 있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럼 그 주식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자면 여기 더 탐사에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하면 수익이 들어오는데
열린 공감 TV로 들어오던 수익은 지금 법인으로 안 들어오고 정천수 개인으로 해서 자기가 방송하면서 거기서 돈을 가져가면 자기 채널. 이게 횡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법인으로 돈을 지금 안 넣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럼요. 그게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더 탐사에서 다시 다른 채널을 하나 열어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로 들어오는 수익은 지금 법인이 다 들어가는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분들은 개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배당을 하기 전에는 영리법인이 배당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법인 돈이지 어느 누구 돈도 아닌 거예요. 어느 어떤 조직원 누구의 돈도 아닌 거죠, 사실은. 아 그리고 지금 뭐 어떤 그 유튜버가 거기서 10억을 들여서 무슨 카페를 짓고 있는데 이게 횡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이것도 법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법인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뭐 인테리어를 하던 뭘 하던 그렇게 한다. 다른 사업을 하든. 그럼 법인이 하는 거예요, 사업을. 네. 그리고 그 목적도 그 돈이 10억 들어가는 말도 안 되지만 그 목적도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를 사랑해 줬으니까 그분들에게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뭐 공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동시에 커피 같은 걸 좀 팔아가지고 사실 그게 수익 사업의 구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공간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최소 경비 정도는 걷겠다라고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10억을 날려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라는 것은 그거는 그냥 허위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업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개인과 법인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그 저런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더 탐사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빨리 공익법인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공익법인으로 가야 왜냐하면은 이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준 사람이 개인 유튜버한테 만약에 후원을 한다고 하면 개인 유튜버들은 그걸 소득으로 신고해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방송에 대한 대가로서 그 돈을 값을 지불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발적 시청료라고 해서 소득 신고를 다 합니다. 네네네. 그 말씀을 꼭 하시죠. 네.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열린 공감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법인세 신고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소득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하는 거는 개인의 영리 소득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을 지금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건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저쪽은 그냥 언론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언론으로서 보도를 하고 자기들은 언론사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법에 의한 거는 어김없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서로 공격을 위한 공격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 탐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천수 씨라는 분이 자기들하고 같이 처음에 그걸 시작을 할 때 계속 언론을 하기로 하고 출발했고 네. 자기들이 그 돈을 가져간다는 생각은 그때는 자기도 그 방송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돈을 지금 내놔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자기 모순에 지금 빠져 있다 그렇게 봐야죠. 이야, 이거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관계가 시작된 게 누구 서로를 싸우고 이게 저희 진보 진영끼리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서로 간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그냥 얘기를 들어준 것뿐인데 뭐 이런 내용들로 시작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굉장히 이제 비방전까지 지금 가고 있어서. 근데 저는 만약에 시사타파에서 이 부분은 진짜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전혀. 근데 시사타파가 내가 단지 미주 교포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페이팔 계정이 개인 이메일로 돼 있는 것을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벌써 2018년, 19년 이때부터 계속 계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계정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국 수호 집회를 할 때도 이 계정으로 돈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정으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그런 교포들에게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제 방송을 들으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후원 계좌는 여전히 열어두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뭔가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면 오해받기 딱 좋죠. 그래서 기훈내자 같은 유튜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라고 한다면 그거를 밝혀야 되죠. 그 계정을 닫아버리든가 그리고 그 계정에서 들어온 돈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굳이 왜 미주 교포들의 이 얘기를 들어줍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편지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들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편지가 와서 제가 직접 이제는 들어가서 다 보고 있거든요. 아직 저는 안홍구 청장님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봐야 될 것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서서 이분들을 대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다 알고 대신해서 한다는 게 지금 10억 먹은 거 내놔라. 뭐 그다음에 뭐 그 또 무슨 수원에서 사주했다. 뭐 방송 사주를 했다. 이거는 뭐 또 정천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더 탐사는 악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일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페이팔 계정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가 되며 그것으로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 그거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클리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교포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 방송을 듣는다면 맞습니다. 이걸 좀 많이 좀 듣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된다.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또 연락을 주시면 그럼요. 언제든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릴 용의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 시사타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사타파는 자기 개인 계좌로 돈을 후원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자체도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소득 신고까지 다 하고 그 받는 거를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근데 만약에 개국본으로 그거를 넣기 위해서 개국본 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개국본에다 넣어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 교포들은 이게 당연히 그게 개국본의 그 법인의 사단법인이지만 법인의 그 취지가 목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찬동해서 주는 거라고 하면 개국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서 내가 그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을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방송하던데 그 김희경 씨라는 분 실장이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그분이 한테 내가 이 통장을 누구 통장으로 받았냐라고 제가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그 당시엔 법인이 없었으니까 법인으로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법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법인과 관련된 계좌는 법인으로 기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차명으로 개인으로 했다 치더라도 하여튼 본인은 1원 한 장 쓰지 않았고 다 개국본 계좌로 넘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넘겼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근데 또 그날 내가 가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종원 씨 계좌는 이야기하고 물었더니 거기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을 딱 정확히 그었고요. 개국본하고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개국본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통장이라고 하면은 이종원 씨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개인 활동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개인이 그 무슨 TV입니까? 무슨 TV죠? 시사타파 TV에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사업을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은 돈에 대해서도 소득 신고나 부가세가 해당이 되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개국본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시사타파 TV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을 받는 소속에 따라 가지고 법인 소속이면은 법인에서 돈을 주는 게 맞고요. 그래도 일도 법인의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시사타파 일을 같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배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뭐 막으면 어떡해요. 질문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면 되지. 지금 이 사람은 시사타파 쪽으로 돼 있고 저 사람은 개국본 쪽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시사타파 TV를 할 때도 누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야 여기서부터는 녹화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을 하잖아요. 근무를. 도와주는 저 같은 경우는 거죠. 밤에 제가 혼자서 제가 하는 방송에도 저희 직원 하나가 와가지고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면 그 특근비 다 줘요.
그래서 다 비용 처리하잖아요 또. 예. 수익하고 비용을 처리해가지고 특권 수당으로 처리해요 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그렇죠, 내가 무슨 시민단체를 만든 다음에 시민단체로 뽑아가지고 월급을 시민단체 쪽에서 들어온 돈을 주고 그러면서 내일을 시켜? 이거는 이런 갑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세무조사 대상이에요. 그럼요.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떤 뭐 한쪽 편을 들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걸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개념을. 개념 없이 막 욕만 하시니까.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뭐 안홍구 청장님하고 이제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청장님께서는 이제 더 탐사에서 먼저 의뢰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왔고 그쪽을 먼저 보다 보니 그쪽 이야기를 잘 아니까 그쪽 이야기 위주로 지금 하시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시사타파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좀 봐달라 했으면 어땠습니까? 당연하죠. 시사타파에서 예를 들어서 더 탐사에 문제가 있는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1억밖에 잔고가 없고 그렇죠. 뭐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카페를 뭐 투자를 어떻게 했다. 그건 내가 가서 확인해보고 그렇죠. 사실이 여부를 내가 확인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죠. 그런 건 충분히 내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혹이나 의심이 이제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만약 그래서 더 탐사가 만약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죠.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어떤 누구를 정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맞습니다. 바로 가야 되는 방향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런 걸로 이렇게 어떤 처음에 생긴 오해 하나로 진보 진영이 이렇게 갈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힘을 합쳐야 할 때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또 시간이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뭐 지금 PD 난리 났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끝내는 그 마무리 멘트보다는 이제 끝내는 그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보 진영 다 같이 합치자는 의미로 손을 다 잡고 자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저희 안홍구 TV 즉흥적이지 않아? 갑작스럽지 야 너무 단순해. 끝내네 형. 끝내는 건 끝내지만 이게 너무 단순하지 않아. 뭐 어떻게 뭐 저기 정치인들처럼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정치인들처럼. 자, 형님이 마무리 멘트로 해주시면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분열하지 않고 연대해서 이 위기를 같이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목요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러갑니다.